안녕하세요. 여그나의 조이 클래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번개탄 TV가 개국 1년이 돼 가지고 인제 개편 해 가지고 이번에 클래식 채널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정말 고품격 채널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번개탄 TV에 가끔씩 출연을 했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댓글 부대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이 저와 소통해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지금 또 몽국 경주님, 최은주님, 그다음에 미구미님, 이숙현님, 정승아님, 감사합니다. 번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예술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음악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디플롬 공부하고 그다음에 독일 국립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다가 귀국을 했고요. 한국에서 또 오케스트라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4년 전에 미국의 오이코스 대학교 교수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음악 박사 따고 목회학 박사 따고 그래서 제가 평생을 정말 클래식 음악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평생을 교회에서 연주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이제 잘 두 개를 맞춰 가지고 작년에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독일의 음악 사역자들과 한국의 지금 21세기 음악 사역자들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분석해서 논문을 썼는데 맨날 이렇게 말로만 하던 것을 제가 논문으로 쓰고 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니다가 이번엔 또 이제 방송에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어려 보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는 정말 평생을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살았어요. 요즘에도 이제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주 가진 못하지만 감사한 건 하나는 제가 저희 교회에 매여 있다가 코로나로 저희 교회를 매주 못 가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주일날 사역을 또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평생을 정말 교회에서 살아왔고 평생을 클래식 음악을 연주를 하고 살아온 그런 클래식 음악 연주자인데요. 저를 수식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바로 복음 전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면 좋겠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클래식 음악 그리고 교회 음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개탄 에서 조이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나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거 뭐 클래식 뭐예요? 어려워요? 뭐 어떻게 들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아니면 뭐 저 어디서 뭐 안 났어요? 뭐 이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식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클래식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은주님 바이올린 아이 좀 키워보려 했는데 어려워서 포기하셨다고. 바이올린이 조금 예민한 악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틀어지면 음정도 나가고 활 긋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악기입니다. 이숙현님 클래식 좋아하신다고. 역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제가 혼자 나와서 클래식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악기별로 종류별로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이 악기는 어떤가 또 이 악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음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음악을 전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음대를 갈 수 있을까요? 혹은 음대를 나와서 다음에 진로 진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식 음악 뭐 이런 거 듣고 싶어요, 이런 거 좋아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것도 반영하고요. 아니면 정말 전문 연주자가 질문이라던가 고민 이런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나눠주시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쭉 옵니다. 수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정말 지식은 없지만 많이 좋아요 하시는 분도 어쩌면 이런 곡은 어떨까요? 뭐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아노 쌤님은 음대 가고 싶으셨다고. 실용음악과. 실용음악과도 좋죠. 요즘에는 건반 전공 많이 쓰이는 그런
저기 건반이니까 교회에서도 네 많이 쓸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실용적인 네 쓸 수 있는 그런 과 잘 하셨네요. 네. 최은주 님은 바이올린 연주 들으면 심금이 울린다고. 네. 찬송 반주에 정말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워낙 이제 바이올린을 좋아해서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저희 이제 방송을 이제 오늘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구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오늘 이제 방송이 클래식 기분 좋은 클래식 그리고 복음 전하는 방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조이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이 클래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조이라고 외쳐 주시는 거예요. 네,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이 클래식 인조이. 네, 이렇게 이제 방송 시작할 적마다 네, 조이 클래식 인조이를 외쳐주시고 구호를 외친 후에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인조이 감사합니다. 정승환님은 바이올리니스트 되려면 얼마나 배워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네,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될까요? 참고로 저는 4살 때부터 했고요. 그 중학교 1학년부터는 정말 8시간씩 연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을 앞두고서는 막 14시간 연습하고 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 요즘도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네, 끝이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인조이 맞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조이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 없이 그냥 조이 클래식이니까 인조이 하시면 됩니다. 기쁘게 즐기시면 되는 그런 방송이고요. 뭐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네. 네, 4살 난 포기요? 4살 때 포기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김종복 권사님? 네. 배현미님 한숨 자고 오신다고요? 지금 깨셔야 되는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곡을 찬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구호 외친 후에는 제가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호 준비. 네. 조이 클래식 인조이.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올린이에요. 첼로 아니고요. 네. 참 저는 이렇게 찬양할 때가 정말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클래식 연주가 너무 어렵잖아요. 클래식 연주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 하나 틀리면 그냥 틀린 거거든요. 뭐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베이스 기타 하시는 거 보셨죠? 오카리나랑. 근데 너무 연주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이제 클래식이 아닌 그런 실용 음악 쪽의 연주는 뭘 하나 틀려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애드립이라는 아주 좋은 말로 네, 연주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클래식은 정말 악보에 있는 거대로 하지 않으면 틀린 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그게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틀렸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무슨 도라는 음정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 짚었던 세 번째 손가락으로 짚었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2번이라고 써 있는 악보에 제가 3번을 짚으면 그 순간 이거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갑자기 그다음 음은 뭘로 짚어야 되지? 이렇게 막 멘붕이 오게 돼요. 네, 그래 가지고 클래식 음악이 참 어려워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클래식은 너무 어려운데 그냥 더 찬송가만 하고 살면 안 될까요? 네, 그런 기도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클래식 음악으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를 갈고 닦고 그래야 또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소리가 또 아름답게 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소리로 네,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막의 달인님께서 교수님 생각에는 최고의 음악가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이 음악의 그 기준은 뭘까요? 클래식 음악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최고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음악가도 애매하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정말 끝까지 즐기면서 음악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닐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클래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연주자들 몇 분 계신데 다 정말 굉장히 즐기면서 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좋고요. 정말 이제 저처럼 막 이렇게 이거 2번 아니면 틀린 거야 막 이렇게 뭐 물론 그분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갇혀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막상 연주할 때는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네, 계속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신청곡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즉석에서 연주를 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프랑스 소설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고대 사람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면 굉장히 희귀한 음악이다라고 했을 거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고대인들은 음악이 단선율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음으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모차르트 음악은 어떻죠?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음악이고 뭐 태교 음악으로 좋아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 듣기 편하고 아름다운 화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고대 사람들은 단선율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화성이 첨가가 되면 이건 너무 네, 희한한 소리야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 음악을 들을 때는 너무 해괴한 음악이야. 이게 무슨 음악이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한 300년쯤 지나면 그 사람들은 300년 전 사람들은 이 음악을 너무 이상하다 그랬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트 땡스 분이 바이올린을 이스라엘의 악기라고 하셨는데 딱히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고요. 고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악기입니다. 지금하고는 이제 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있었지만, 네, 다른 악기의 모습으로 점차 이제 발전이 된 그런 악기고요. 음색이 구슬프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저음 쪽에 내려가면 구슬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연주자에 따라서 또 악기 소리가 다르고요. 악기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네,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고대 때부터 우리가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려고 했고 또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차 연주가 되고 그렇게 또 노래가 되고 그렇게 음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무거운 거를 들고 가야 될 때 영차, 영차 하고 이제 힘을 모아야 되니까 네, 영차, 영차 하다 보니까 박자가 맞아야 됐고 또 음정이 맞아야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똑같은 소리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음악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좀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음악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입으로 입으로 네, 그 말들이 이제 말이 아니죠. 음악이 네, 전해져 오다가 그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슨 교황이었는데 네,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자막의 달인님께서 지금 바이올린에서 올려주시고 막 하는데 네, 최초로 악보를 만든 교황이 있어요. 네, 그 교황이 그 사람들이 이제 입으로 입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마다 노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막 이렇게 너 노래 다르지 말고 이거를 좀 어떻게 기보를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음악 악보로 네, 그레고리안 맞습니다. 네, 신촌교회 장성님 감사합니다.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하고요. 그레고리오 교황이 네, 그걸 만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악보라는 게 탄생이 됐고요. 그것도 지금의 우리가 보는 그런 5선에 있는 노트랑은 조금 굉장히 다른 모습의 그런 악보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보가 쭉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1517년도에 종교개혁 기억하시죠? 네, 그 종교개혁 때 그 루터가 네,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줬던 것이 성경책, 그 다음에 음악이었습니다. 성경책은 다 일반인들이 볼 수 없고 정말 성직자들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성직자들도 그냥 줄줄줄 외워서 네, 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렇게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책을 자기네 나라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요. 또 음악도 그 나라의 동요라든가 민요 이런 데다가 그 성경 말씀을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음악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네, 성도님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도 많이 작곡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1517년이 루터가 종교 개혁했을 그때잖아요. 그 다음에 1600년대에 지나서 바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바하도 독일 사람이고요. 루터도 독일 사람이고요. 루터와 바하가 활동했던 범위가 약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독일의 라입지히 그다음에 비텐부르크 그쪽에서 다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바하가 루터가 만들었던 찬송가를 가지고 또 그 많은 곡들을 또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터가 종교 개혁한 다음에 바하가 그걸 받아서 네, 또 바하는 교회 음악가였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네, 오르간 연주와 작곡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하는 이제 무반주 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반주 첼로 소나타 이런 거 있고 또 네, 바이올린 소나타 이렇게 있고 제가 바하 곡 중에 좋아하는 곡은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 중에서 안단테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보면은 멜로디가 있고 밑에 베이스도 깔리고 이렇게 바이올린 혼자 연주를 하는데 그게 마치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두들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하의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바하는 오디션곡 그리고 입시곡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독일에 가서 바하의 발자취를 보고 또 바하가 활동했던 것을 보고 또 바하는 이제 악보마다 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하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나는 어려운 곡이었고 입시곡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하가 저에게 조금 더 다르게 네,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 이후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음악이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지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차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음악을 교회 가서만 들어야 돼? 우리 별장에 와서도 좀 연주를 해봐. 내가 이번에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니까 음악가들 불러서 연주하자. 이래가지고 네, 연주를 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한 명이 이제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하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든도 뭐 천지창조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곡도 교회 음악도 작곡을 했지만 그 귀족들을 위한 곡들 굉장히 많이 작곡을 한 그런 작곡가입니다.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교회 음악보다는 교회 음악도 물론 많이 작곡을 했죠. 근데 모차르트는 본인 자체가 굉장히 신동이고 연주도 잘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음악을 많이 연주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든 같은 경우는 그 에스테르하치라는 가문의 음악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30년 정도 그 가문에서 봉사를 하고, 봉사란 게 아니죠. 월급을 받으면서 작곡을 하고 그 작곡한 곡들을 귀족들 모였을 때 듣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귀족들이 자기네들 매일 파티를 하고 음악가들은 연주만 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우리도 좀 휴가를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고별 교향곡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뭐냐면 그때는 한 50몇 명 정도가, 30몇 명일 수도 있고요. 네, 30명, 50명 그 사이에 작은 교향악단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보면대에다가 촛불을 올려놓고 연주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 집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음악으로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씩 연주하면서 보면대에 있는 촛불을 후 끄고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계속 연주가 되는데 한 명씩 촛불 끄고 퇴장하고 촛불 끄고 퇴장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악장 혼자 남아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촛불을 끄고 퇴장을 하게 돼요. 그거를 본 그 주인이 휴가 가겠다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휴가를 보내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하이든이 자기가 작곡한 곡을 귀족들이 들으면서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는 것 아무래도 너무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깜짝 놀래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놀람 교향곡을 만듭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교향곡이 4악장짜리 곡이고요. 1악장은 좀 천천히 그냥 소나타 형식의 곡이 연주가 되고, 2악장은 보통 느린 악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든도 마찬가지로 느린 악장의 곡을 2악장에 넣는데 처음에 굉장히 조용히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더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악기가 다 함께 꽝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졸던 귀족들이 깜짝 놀라서 깼다고 그래서 놀람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이든 교향곡 중에 이 놀람 교향곡 2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악장은 한번 찾아보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악장 중에 2악장을 이제 쭉 들어보실 텐데, 처음에 조용한 부분, 그 다음에 더 조용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꽝 하니까 놀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쌤님께서 아이디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최은주님 깜짝 놀라셨다고, 네, 놀람 교향곡이니까 깜짝 놀라줘야 하이든이 또 이게 웃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하영님은 주은이가 배웠다고, 딸인가 봐요. 네, 아이들이 이거 처음에 이제 멜로디가 단순하니까 배우는데 이렇게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걸 들으면 아, 이거 내가 배웠던 거 이래서 좀 더 클래식과 네,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솜님은 연주자 중 한국 분이 계신가요? 물어보셨는데 일본 분들이세요. 네. 비엔나 필하모니 연주하는 거였거든요. 일본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다음에 자막의 다리님께서 연주자 앉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연주자가 앉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그다음에 비올라, 첼로, 맨 끝에 이제 큰 악기 더블 베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관 악기 뒤에 금관 악기, 그다음에 저 뒤에는 타악기들이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반원인 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 예전에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던 위치가 원형극장 아시죠? 그 원형극장 안쪽에서 연주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안쪽에 이렇게 반원이고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러죠? 삼각뿔이라 그러나? 네, 그 여기는 뾰족하고 이 뒤에는 이제 동그랗게 돼 있는 그 부분의 명칭이 오케스트라였대요. 거기서 그게 점차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오케스트라라고 부르게 되어 거죠. 네, 오케스트라의 유래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저희 이제 코너가 신설 코너기 때문에 네, 1부 시작할 때는 이제 구호를 외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5시간이면 작곡가를 맞춰라라는 퀴즈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막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네, 작곡가를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실 잠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클래식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작곡가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맞추시는 분들은 커피 쿠폰을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번개탄 TV에서 명품 채널 번개탄 TV에서 커피 쿠폰을 쏘신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작곡가는 굉장히 부자였다. 네, 많은 음악가들이 클래식 음악가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랬어요. 돈 벌기 위해서 작곡을 했고 그랬는데 이 작곡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일에 아버지가 자, 네가 작곡한 거 마음껏 연주해봐 라고 하면서 오케스트라를 선물할 정도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람 연주 중에서 잘 아는 곡이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봤어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식순을 다 마친 후에 퇴장할 때 나오는 축혼 행진곡이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 중에서 나오는 네, 그런 곡입니다. 박진영은 아니고요. 이수만도 아니고요. 네. 또 네. 리히아드 슈트라우스 아니고요. 네, 조금 더 리히아드 슈트라우스보다 더 전 사람이고 베토벤보다는 살짝 나중 사람이고요. 네, 베토벤 아니고요. 베토벤 가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태인이었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루터, 바흐, 그다음에 또 네,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네, 이재원 간사님, 맨델스존. 네, 와, 정답입니다. 커피 쿠폰 가져가시는 건가요? 네, 강원식 간사님은 예수님이라고. 네, 정승환님은 슈베르트. 네, 맨델슨이라고 써주신 분 계세요. 하하님. 네, 맨델스존입니다. 네, 모차르트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펠릭스 맨델스존 자막에 달린 역시 네, 막 검색하셨나 봐요. 네, 이분은 이제 유태인이었다가 개신교로 개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맨델스존은 네. 좀 어렵죠. 가족이 다 이제 유태인이어서 할아버지 이름이 모세고요.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이고요. 엄마는 레아예요.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다 뒤죽박죽해 놓은 네, 그런 사람이고요. 본인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맨델슨 아버지가 자, 우리 유태인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자 이래가지고 모두 다 이제 개종을 해서 맨델슨부터는 개신교 음악가로 이름을 남겼고요. 궁중 음악가로서 그 귀족들을 위한 그런 곡을 작곡을 많이 했지만
네,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고요. 그 바하가 봉사했던 그 라입치히에 있는 토마스 교회에서 토마스 키르케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우리 한 100년 전쯤에 우리 조상 중에 바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곡이 되게 좋은데 왜 남아 있는 게 없지?라고 해서 사비를 들여서 네, 바하의 곡들을 다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고 구하고 해가지고 다시 바하의 곡을 무대에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맨델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하의 곡들을 많이 이제 유실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바하를 몰랐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복님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쿠폰 네, 여기 여쭤보겠습니다. 간사님들께. 네, 대학 강의를 듣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렵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재밌게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는 작곡가를 맞춰라는 이 퀴즈는 이제 매달 나올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살짝 쉽게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정답 맞추시는 수준을 보니까 더 어렵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맨델손이 바하를 발견해 준 사람이고요. 바하 같은 경우는 이제 루터가 썼던 그런 찬송가 멜로디를 갖다가 이제 클래식 쪽으로 작곡을 했던 사람이고,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바로 그 맨델손이 바흐의 곡들을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독일의 최초 음악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맨델손이고요. 그 후학 양성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본인이 돈이 많았지만 그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이제 연주할 때에도 다른 음악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서 연주를 했는데 이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면서 네,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풍성한 네,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간증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맨델손 같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가지셨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가지셨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뱀을 주시지 않다고 네, 성경 말씀에 네,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네,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면 목사님께서 평생 배운 클래식 상식을 오늘 다 배운다고. 네, 오늘은 이제 클래식의 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그 바흐가 활동했던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낭만 시대에 오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네, 옵니다. 그래서 자막의 달인님 대단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네, 말씀을 네, 뽑아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방송 몇 시간이냐고요? 6시에 끝나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세에서 낭만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사람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교회에서 찬양곡을 많이 했고 교회에 가야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면 낭만 시대에 와서는 내가 좋아하는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싶어 그러면 창가에서 막 기타를 튕기면서 네,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 걸 세레나데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종류의 클래식 음악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토벤 아까 이제 답 중에 베토벤이 굉장히 많았는데 베토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중세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게 그 중세 그다음에 저기 클래식 명칭이 생각이 안 나요. 낭만 가기 바로 직전에 네, 거기서 이제 낭만파로 넘어오는 그때를 이제 베토벤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베토벤 때부터 많은 이제 관현악단의 그 오케스트라의 규모도 많이 커졌고요. 베토벤이 트럼본이라는 악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부는 그 악기. 네, 그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처음으로 교향악단 안에 썼어요. 그래서 그 트럼본 한 대는 이 바이올린이 10대가 있어요. 소리가 맘먹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본이 교향악단에 들어왔다는 이유는 한 대 때문에 바이올린 10명이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교향악단의 규모도 커졌고 그거에 따라서 연주하는 홀도 큰 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낭만 시대 때 오면은 그런 이제 쪼끔 더 네. 김정복 님 미용실에 어떤 아저씨가 베토벤 머리 해 달라고 파마를 잘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금속재 관으로 된 금관악기. 네. 목관악기는 이제 나무로 만든 걸 목관악기라고 하고요. 이제 바이올린, 첼로, 저기 비올라 이런 것들은 인제 그 현악기라고 하지요. 네. 트럼본 음성 듣기는 뭘까요? 네. 트럼본 네. 악기 이제 모양을 좀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낭만 시대에 낭만 시대랑 그때를 이제 낭만 시대 쪼끔 전에 작곡가 중에 파가니니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저는 파가니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파가니니 전곡을 연주하는 게 꿈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파가니니를 너무 좋아했는데, 파가니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제 지금 이렇게 느리고 뭐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곡을 작곡할 때에 파가니니는 키도 굉장히 크고 엄청 말랐고 몸이 되게 유연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뒤로 접으면 새끼손가락이랑 닿았대요. 네. 그렇게 이제 유연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희귀한 그런 기교를 많이 부리면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여서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막 저 연주는 아무도 할 수 없어. 파가니니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출판도 안 되고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이면서 그렇게 연주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가니니가 병을 앓고 있었대요. 굉장히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가니니 당시에는 그 병이 뭔지를 알 수 없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한참 뭐 100 년, 200 년 흐른 후에 '아 파가니니가 앓았던 병이 이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파가니니 곡을 그렇게 파가니니처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저는 키도 너무 작고 손도 너무 조그맣고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랑 닿지도 않고 네 그 병을 앓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파가니니만큼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저의 어렸을 때 꿈은 파가니니처럼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 꿈을 향해서 지금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또 네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끊겨 가지고 살짝 불안한데 이번에는 제가 연주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번개탄 TV를 하루 종일 보시면 이 스튜디오 이 내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외에서 연주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드보르작이라는 작곡가의 곡입니다. 이 드보르작 같은 경우는 신세계 교향곡 아시죠? 그리고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이런 곡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체코 사람인데 미국으로 교수로 이제 발탁이 돼 가지고 미국에 한 4 년간 살다 오면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 여긴 정말 신세계야.' 이래서 신세계 교향곡을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 하나는 기차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칙칙폭폭 기차. 네 그래서 그 기차를 너무 좋아해서 몇 시에 무슨 기차가 나가고 몇 시에 무슨 기차가 있고 이런 걸 조사도 하고 매일 기차역에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럴 정도로 기차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르작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들 3 명을 잃었대요. 그래서 사고로 잃고 뭐 병을 앓아서 잃고서 그 3 명의 아이들을 잃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좌절을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음악으로 많이 이제 그 회복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이 됐던 곡 중에 하나 어머니께 말씀드리죠라는 곡을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드보르작이 아이들을 잃고 슬픔에 있었지만 그다음에 또 다시 이남 사녀라는 6 명의 아이들을 또 얻어 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또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이 드보르작이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작곡한 드보르작의 어머니께 말씀드리죠라는 곡을 한번 네 야외에서 연주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까 그 맨델손 뭐죠? 퀴즈 냈을 때 그 맨델손 곡 연주를 듣고서 정답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연주를 안 듣고 막 정답을 막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연주를 안 듣고 정답을 막 네, 말씀을 막 이렇게 네, 정답을 발표를 해 버렸네요. 좀 이따가 네, 그 맨델손의 곡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정복 권사님 품격을 높이신다고 네. 네. 앞으로 인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클래식 방송을 하면서 많이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가실 거고요. 정말 네. 높은 품격을 네.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현미님 쉬러 가신다 그랬는데 잘 쉬고 오시고요. 자막의 달인님은 "현이 4 줄이구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이올린은 줄이 4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미줄, 라줄, 레줄, 솔줄 이렇게 4 가지 줄이 있고요. 비올라도 마찬가지로 4 줄이 있는데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5도, 오음이 낮은 그런 4 줄이 있고요. 첼로도 4 줄인데 첼로는 더 낮은 음, 베이스는 더 낮은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간혹 5 줄짜리 베이스도 있어요. 그거는 더 밑에 음을 내기 위해서 네, 5 줄짜리 악기도 있습니다. 네, 감성팡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 너무 좋은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인제 그 드보르자크의 연주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이제 그 고전 시대 지나서 낭만 시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낭만 시대 때 와서부터는 이제 많은 종류의 음악들이 네,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민 악파라 그래서 왜 클래식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만 클래식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음악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클래식으로 해보자 이래서 자기네 나라의 민속 음악을 넣기도 하고요. 그중에 한 작곡가 드보르자크도 있고요. 네, 이숙현님 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하고 더블 베이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더블 베이스는 영어고요. 콘트라베이스는 독일어고요. 네, 같은 네, 명칭인데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 악파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신의 나라의 음악들을 이제 클래식 안에 넣는 그런 사람들. 국민 악파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5인조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자세한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네, 좋게 오늘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인제 근대 음악으로 넘어오게 돼요. 근대 음악에서는 예전에 그 고대 때 그리고 이제 중세 지나서 그럴 때 "이것은 악마의 코드야."라고 해서 못 쓰게 했던 그런 코드들을 오히려 더 쓰면서 음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듣기에는 굉장히 더 세련되고 더 멋있는 '이걸 왜 도대체 왜 막은 거지?' 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코드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연주를 하게 되고요. 현대 음악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막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연성 음악이라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 2개 틀어 놓고 나오는 소리가 "이게 바로 음악이야."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우연성 음악을 주장하는 분이 또 이런 곡을 작곡을 했어요. 4 분 33 초라는 곡이 있어요. 피아노 곡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피아니스트가 무대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4 분 33초 동안에 가만히 있어요. 그때 초 재는 거를 이제 앞에다 놓고 정확하게 4분 33 초를 재면서 거기에 앉아 있다가 4 분 33 초가 지나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뭘 들었을까요? 네, 그 홀에서 네, 그 홀에 있었던 뭐 옆 사람 숨소리, 뭐 누구 기침 소리, 누가 뭘 떨어뜨린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들었겠죠. 뭐 기계음도 들었겠고 네, 그런 모든 게 다 음악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존 케이지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필립 글래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필립 글래스가 쓴 거는 계속 네, 질문 하나 하신다고 배현민 님. 네, 질문하시면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필립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음악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레미 그러면 이 도레미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도레미, 도레미, 도레미 하면서. 근데 그게 도레미가 어떨 때는 솔라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이제 음악을 만든 사람이고, 그런데 영화 음악에 또 많이 쓰여져 가지고 또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필립 글래스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음악 없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많은 작곡가들이 무언가 이런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없이 음악만 있는 거. 그러니까 가사가 없이 연주만 되는 걸 무언가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써서 이제 무 없을 무자에 말씀 언자에 가 노래 가자 해 가지고 네 그렇게 무언가를 작곡을 많이 했는데 필립 글래스는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네 음악 없는 말 그 무언가를 뒤집은 네 그런 이제 책 제목을 쓴 거예요. 네 좀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3 학년 된 남자아이한테 "야 이 사람이 음악 없는 말이라는 책을 썼어. 이건 무언가를 뒤집은 말이야. 너무 기발하지 않니?"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무언가가 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해하셨나요? 네 무언가를 이 아이는 "What?" 네. "뭐? 그게 뭐?" 이렇게 네 이해를 했다고 해 가지고 "무언가가 뭔지를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배현미님 질문은 "얼마나 연습하면 잘할 수 있냐."고요. 연습은 끊임없이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0대 때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한 19 살까지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연습하는 만큼 나오고요. 20대 때부터는 경험에 의해서 또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때까지는 정말 연습밖에는 답이 없고요. 20대 때는 연습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음악이 또 나오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40 대가 되다 보니까 10대 때 했던 그때 익혔던 그런 테크닉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네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제가 매일 운동을 했어요 아침마다. 실내 자전거를 매일 하다가 어느 날 인제 아침에 스케줄이 너무 바빠 갖고 한 2 주를 제가 운동을 못 했어요. 그런데 막 살이 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나 요즘에 뭐 너무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막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할 때는 '뭐 운동한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2주 못 해 보니까 바로 살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아 이게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살을 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걸 느끼면서 또 느꼈던 게 매일 연습하는 게 '내가 더 잘하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력을 유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시죠. 말씀 읽으시고. 근데 그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쌓이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또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이 중요하죠. 네. 아 자막의 달인님 확진자 계시다고. 네. 다들 확진자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코로나 확진자 아닌 것에 아주 감사하면서 네 확진자 좀 이렇게 운동하고 빼고 해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네. 제가 사실은 이 현대 음악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현대 음악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그 저기 하이든 음악도 막 그 저작권에 걸려서 끊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 현대 음악 영상도 분명히 저작권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연성의 음악을 말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작곡을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시도들 뭐 악보에다가 뭐 한 30초 동안 악기를 두들기세요. 뭐 줄을 막 튕기세요. 뭐 막 그런 희한한 주문들을 많이 하는 작곡가들이 있는데 제가 이 현대 음악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 사자성어를 얻었어요. 뭐냐면 온고지신입니다. 현대 음악 작곡가들 중에서 정말 옛날 것을 잘 익혀서 그런 그 클래식의 형식들을 잘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그런 현대 음악을 만들면 그 곡은 연주도 또 되고 사람들에게 공감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 것을 잘 익히지 않고 네 요즘에 그냥 현대음악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뭐 막 이래 갖고 여러 가지 그냥 그 기본적인 거는 다 무시한 채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그런 현대 음악가들은 더 연주가 되지도 않고 불리지도 않고 네 많이 잊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본기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네 여기서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져왔던 현대음악 연주 영상을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4 명의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이제 걸어 나오는 것부터 박자예요. 그래서 하나의 피아노로 와 가지고 한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한 사람은 저 피아노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안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막 이렇게 튕기면서 박자를 맞추고 누구는 이렇게 뚜껑을 여닫으면서 그거를 또 이제 하나의 타악기처럼 연주도 하고 또 이 바이올린 활을 가지고 피아노 줄에다가 막 이렇게 그으면서 효과음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팝 음악을 가요를 그거를 이제 그렇게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연주한 그런 영상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 음악도 아주 해괴하고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면서 재밌게 봤던 그런 영상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아까 못 들었던 맨델스존의 곡을 들을 텐데요.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곡이고, 아까 맨델슨 제가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부자였고 여유도 많았고 또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면서 봉사한 사람이었고, 또 후학 양성을 위해서 독일 최초의 음악대학을 세운 사람이었고, 바하를 바하되게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맨델슨의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연주한 영상이고요.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도 좀 정화가 되셨죠? 네, 곡도 아름답고. 아까 그 드보르작 연주한 영상하고 이 맨델스존 연주한 영상의 피아노는 피아니스트 조영훈 님이 쳐주셨고요. 조영훈 님은 훈투비로 유튜브 완전 스타 되셔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바쁘신데, 내일 저랑 연주도 있고 아침에, 하지만, 이 그 번개탄 TV 우리 클래식 채널에도 8월 달에 게스트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때 또 이제, 조영훈 님 모시고 또 피아노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옆으로 나비가 날아갔다고 하셨는데 나비도 날아갔나요? 그날 굉장히 좋았어요. 경치도 좋고 뭐 거기 이제 제가 야외에서 연주를 하니까 막 지나가는 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연주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자막의 달인님께서 오케스트라를 물어보셨는데, 오케스트라가 이제 처음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안에서 연주하던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거기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말이라고, 한국말로는 이제 관현악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에는 이제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되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치열한 그런 클래식 연주자들의 삶일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 앉는 자리가 성적 순이었어요. 그래서 1 등이 악장 자리에 앉고 2 등이 그 옆에 앉고 막 이렇게 성적 순에 앉아서 교향악단 그 뭐죠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정규 연주를 가면 등수가 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그 오케스트라 자리 누가 앞에 앉느냐 누가 뒤에 앉느냐 이런 거 갖고 막 이제 실갱이를 벌이기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고요. 오케스트라는 이제 큰 규모들을 그러니까 40 명부터 뭐 가장 많이 있는 오케스트라는 그 말러라는 작곡가가 천인 교향곡을 썼어요. 그래 갖고 1,000명이 연주를 하는 그런 이제 교향악단도 있고 교향악단은 300명이고 이제 저기 합창단이 700명 이렇게 천인 교향곡도 있고 그래서 많이 연주도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큰 편성의 그 앙상블을 오케스트라라고 하고요. 조금 이제 인원이 적어지면 실내악, 체인버 뮤직이라고 해서 독일어로는 캄머 뮤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실내악 연주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바하가 30년 동안 그 토마스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공부 마치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학교는 그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세운 학교고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들어갔던 바이마르 국립교향악단의 초대 악장이 바하였어요. 그래서 바하 선생님이 여기서 연주했는데 나도 여기서 연주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고 저희 학교를 만들었던 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 리스트라는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리스트는 자기가 코가 굉장히 오똑하고 멋있다는 거를 알았대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칠 때 그 당시에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관객들하고 마주 보면서 피아노를 쳤는데 리스트는 꼭 자기의 이 뾰족한 코를 강조를 해야 된다고 옆으로 앉아서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연주회 가시면 아시겠지만 피아니스트 다 옆으로 치잖아요. 앞으로 치는 피아니스트 없잖아요. 그죠? 그거의 유래가 바로 리스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데 헝가리 사람인데 독일에 와서 많이 활동을 했었죠. 이제 지금 우리 왜 피아니스트는 항상 저렇게 쳐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바로 리스트가 자신의 코 때문에 잘생긴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앉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바이올린을 계속 연주를 했었고 바이올린만 했었고 또 이래서 제가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이올린은 굉장히 고음을 가진 그런 악기고 최고 저음은 이제 솔 밖에 소리가 안 나요. 그 밑에 내려가려면 현대 음악에서는 줄을 풀러서 이렇게 연주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솔까지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고요. 고음을 이제 연주하는 악기라서 오케스트라에서도 그렇고 실내악에서도 그렇고 멜로디를 많이 담당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도 그렇고 뭐 실내악이나 현악 사중주에서도 보면 제1 바이올린이 있고 제2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엔 비올라 그리고 첼로 이렇게 4명의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에는 콘트라베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4명이 그 스트링 퀄텟이라고 하는데 현악 사중주 연주할 때 한 20년 전만 해도 바이올린하고 첼로는 많이 아시는데 비올라를 잘 몰라서 비올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비올라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1바이올린과 2바이올린은 뭐가 달라요? 라고 생각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바이올린하고 2바이올린하고는 사실 뭐 똑같아요. 같은 바이올리니스트가 1바이올린도 하고 2바이올린도 하는데 단지 1바이올린은 좀 더 멜로디를 맡아서 하는 거고요. 2바이올린은 내성을 맡아서 비올라랑 함께 그렇게 내성을 연주를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악기가 아니죠. 그런 연주자들, 군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찬송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찬송가에 4성부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이 소프라노를 1바이올린이 맡았고요. 엘터를 2바이올린, 그다음에 테너는 비올라, 베이스를 첼로, 그다음에 한 옥타브 낮은 거를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연주하는 그런 보통 방식이죠. 최은주 님이 옆모습 안 예쁜 피아니스트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오르간의 뒤태, 정말 뒤쪽 드레스를 항상 이렇게 예쁘게 오르간은 입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저는 이제 서양에 가면,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그 오르간 연주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오르간을 막 이렇게 찾아서 연주를 듣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그 오르간 연주도 없어지고 오르간이라는 악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조금 굉장히 아쉬워요.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오르간 연주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활동을 좀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셔서 다행히 저도 작년에 오르간과 함께 그 비탈리 샤콘느 연주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르간 너무 좋은 악기예요. 소리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클래식의 역사 이야기를 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현대 음악까지 와서는 현대가 아니라 그 뭐 근대 이때쯤 오면은 이 클래식이 다른 장르들과 함께 블렌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딩은 커피에서뿐 아니라 클래식에서도 블렌딩 되는데 그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재즈가 유행하잖아요. 재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즈랑 같이 합쳐져서 거시윈이라는 작곡가는 이제 재즈를 클래식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거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탱고하고도 블렌딩이 많이 돼서 탱고곡도 많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님이 오르간 소리 너무 좋다고. 저 동감합니다. 그래서 탱고 같은 경우는 그 아르헨티나가 본 고장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그 한을 담은 몸짓이었어요. 그게 탱고였는데 그 탱고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프랑스, 유럽 쪽으로 가면서 귀족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탱고 춤을 추고 탱고 음악을 즐기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 지구 반바퀴 돌아와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즐기는 게 탱고인데 유럽에 갔더니 귀족 음악이야 해갖고 다시 이제 탱고가 귀족 음악이 돼서 귀족들도 같이 즐기고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아르헨티나에 갔었는데 뭐 오케스트라 연주 때문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밤 10시만 되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다 탱고 바로 가는 거예요. 춤춰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탱고 바가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가본 데는 굉장히 건전한 곳이었고 전문 연주자가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거기 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같이 함께 추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탱고의 문화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탱고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피아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아졸라는 탱고 음악을 이제 그 클래식으로 승격화했다는 그런 이제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피아졸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네 나라에서 작곡을 공부하는데 야 너는 탱고도 이상하고 네가 탱고 하면은 뭔가 양놈의 냄새가 나서 이상해 막 이러고, 작곡을 하면은 야 넌 작곡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막 그렇게 무시를 당한 그런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김정복 군사님 일 잘하고 오세요. 그렇게 이제 무시를 당한 음악가여서 자기는 이제 음악에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너 자꾸 이렇게 흉내만 내지 말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고 해서 피아졸라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럼 탱고라는 음악이 있는데 난 탱고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러면 내가 작곡하는 곡에 탱고를 한번 넣어보자 이래가지고 탱고를 넣어서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것밖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면 그게 오히려 그냥 일반화된 그런 작곡 그런 곡들보다 훨씬 더 출 수가 있고 훨씬 더 존중받을 수 있고 자신만의 색깔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탱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또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일제시대 때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도 음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음악들이 연주가 되고 클래식 음악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K-클래식이라는 게 또 이제 명칭이 생겼죠. K-팝 때문에 생겨난 그런 명칭인데, 우리나라 왜 드라마 음악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가면 드라마 음악 또 가요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바이올린으로 드라마 음악이나 가요 이렇게 연주하면 K-클래식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최은주님은 재즈는 신나는데 조금 정신없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재즈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신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잔잔하고 너무 좋은 그런 재즈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장르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피아졸라는 탱고는 보통 이게 춤이잖아요. 살아있는 연주 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춤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 탱고인데, 이 피아졸라는 자기는 보는 탱고가 아닌
듣는 탱고를 작곡하겠다 그래서 뭐 연주곡으로 탱고를 많이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세상은 떴는데 그런 연주들이 많이 지금 연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겨줘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 클래식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클래식 하는 사람들도 작곡가들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연주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굴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서울시 홍보대사를 했는데요. 그때 서울을 알리는 곡들로 이제 창작을 해서 작곡가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연주를 했었고, 그때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의 이제 오프닝 곡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리랑, 이 두 곡을 합쳐서 오프닝 곡으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주를 마지막 곡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랑이 미국에 가니까 찬송가 안에 또 들어있더라고요. 미국 찬송가에.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민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또 이거를 찬송가 뭐라 하죠? 가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또 연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곡을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율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리랑 곡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 두 개가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면서 숨은 선율 찾기 하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제목은 제가 어메이징 아리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메이징 아리랑을 무반주 바이올린 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복 고사님께서 오래전에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읽고 있는데 네. 밝은 곡이었다고 네 써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아리랑이 굉장히 밝은 곡이었다고. 네. 저도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좀 약간 넋두리 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흥이 많고 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굉장히 이렇게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이제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한을 흥으로 푸는 그런 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것을 막 '아 내가 정말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낙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또 힘을 내 가지고 생활을 해야지.'라는 네 그런 이제 어르신들의 지혜를 좀 우리가 얻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 보고요. 최은주 님이 바이올린으로 두 화음을 어떻게 내냐고 네 하셨는데 이제 줄이 4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을 잘 쓰면은 네 두 화음, 세 화음, 네 화음까지 네 그렇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밀랑 아리랑은 또 신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역마다 아리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들으면 노래도 다르고 가사도 좀 다르고 박자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네 아리랑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1 시간 반 동안의 클래식 역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훑으면서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다음 달에는 제가 인제 마지막을 K 클래식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K 클래식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작곡가 성용원 교수님을 모셔서 한번 K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왜 서양 음악가들 작곡가들을 보면은 자기 나라의 그 이야기 아니면 뭐 전쟁 이야기,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그런 역사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작품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언제까지 서양 사람들의 그 역사만 제가 읊고 있겠어요. 그래서 서양 악기를 연주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담은 곡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네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곡들을 이제 계속 연주를 해서 계속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연주를 할 게 아니라 네 또 제 후대에 또 바이올린 하는 많은 후배들이 이 곡을 연주를 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음악으로 계속 이렇게 알려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작곡가들이 어떻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작곡을 해서 연주자와 어떻게 매칭이 되어서 또 연주가 되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이야기를 네 다음 달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용원 작곡가하고는 굉장히 많은 곡들을 작업을 했고요. 뭐 훈민정음에 대한 곡도 연주를 했었고 뭐 Somewhere in Seoul이라 그래서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네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곡을 이제 들으면서 네 그 곡이 어떻게 작곡이 됐고 무슨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뭐 댓글로 네 소통해 주시고 "무슨 악기 궁금해요."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곡 궁금해요. 이런 거 뭐 어때요?"라고 이제 댓글 남겨 주시면 또 같이 소통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클래식 설명해 주며 연주해 주시는 거 강의 들으셨다고 아마 그 대학교 강의였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클래식에 대해서 네 설명하면서 이야기 네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연주자들이 예전에는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말은 안 하고 연주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어렵잖아요. 무슨 곡을 연주를 하는지도 모르고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런 걸 모르니까 네 곡을 해설을 하면서 연주를 하니까 훨씬 친근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어느 날부터 이제 인문학 강의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연주자인데 인문학 강의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음악가들, 작곡가들 이야기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 좋겠구나. 사실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는 작곡가들이고 연주자들이지만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순간에 작곡된 곡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잘 이해도 되고 클래식에 쪼끔 더 공감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할 때 한 가지 애로점은 뭐냐면
제가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이야기를 꼭 하고 클래식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에서부터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그래 하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일반적인 인문학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종교색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입조심을 많이 하는 게 조금 어렵고 하지만 제가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바하가 평생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뭐 이런 시간을 그런 이제 이야기는 제가 뭐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주하고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오셔서 굉장히 조그만 소리로 "저도 사실은 교회 다녀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교회 다니세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저희 교회에서 뵀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문학 강의할 때 아까 제가 파가니니 이야기하면서 "저의 꿈은 파가니니가 되는 거였어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제가 꼭 찬양곡을 하나 연주를 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 찬양이야.' 이러고 은혜를 받으시고 모르는 분들은 '아 잔잔한 곡을 연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가 굉장히 좋은 게 가사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가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연주하는 곡이 아주 유명한 찬양곡 아니면 듣고 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도 그냥 사람들이 "연주곡이야."라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젖고 있는 거고요. 최은주님 "팩트니까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팩트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 복음 전하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정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각자가 맡은 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드러내서 전도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삶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정말 이렇게 은근하게 은근한 스밈을 통해서 은근하게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저의 순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달에 한국의 작곡가 성영원 교수님과 함께 K-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여 장례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이태규 TV님께서 남겨주셨고 하나님의 연주자들 응원한다고 최은주님, 이하영님 아멘도, 하하님은 복음을 전하는 여그나 바이올리니스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